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500조 원을 넘었어요. 국민 한 사람당 평균 3,700만 원 넘게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주담대 없는 사람, 카드값 할부 없는 사람, 학자금 대출 없는 사람. 손에 꼽을 겁니다. 우리는 빚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빚 없이는 집도 못 사고 차도 못 사고 심지어 결혼도 못 합니다. 빚이 일상이 된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 빚의 굴레에서 평범한 사람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빚에서 탈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 전략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이에요. 지금 빚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이 영상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빚의 덫에 빠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해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빚이 늘어나는 원인을 파헤쳐보면 크게 세 가지가 보입니다. 개인적 요인부터 볼게요. 한마디로 금융 문맹입니다. 리볼빙 서비스 아시죠? 카드값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리볼빙 금리가 연 15%에서 20% 사이예요. 100만 원 리볼빙 하면 1년에 20만 원이 이자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카드사에서 편하게 쓰세요. 부담 없이 다음 달로 넘기세요. 이렇게 홍보하잖아요. 진짜 금리가 얼마인지는 작은 글씨로 숨겨두고요. 이게 금융 문맹을 악용하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는 더 심해요. 금리가 20%를 넘기도 합니다. 급하니까 일단 빼쓰는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급한 불은 껐는데 더 큰 불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SNS도 한몫해요. 인스타 보면 다들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좋은 차 타잖아요.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따라하게 되고요. 빚내서 소비하게 됩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내 미래를 담보 잡히는 거예요. 구조적 요인은 더 무섭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옥죄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올랐어요? 지난 10년간 평균 임금 상승률이 연 3% 안팎이에요. 근데 세금은요? 건강보험료는요? 국민연금은요? 이런 비소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 가용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예요. 열심히 일해도 점점 가난해지는 시스템인 거죠. 집값은 또 어떻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었어요. 월급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30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빚을 안 지고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빚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사회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암울해집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겼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지금은요?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태어날 때 계층이 정해진다는 거잖아요.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집 있는 사람은 집값 오르면서 부자 되고 집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해도 그 격차를 못 따라가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일단 오늘을 즐기자. 어차피 미래는 안 바뀌니까. 이런 마음으로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탕진잼이라는 말 있잖아요. 저축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차라리 쓰고 즐기자는 심리요. 이게 빚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원인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탈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탈출의 시작은 부채지도 그리기예요. 빚이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돈이 많이 없고 빚이 많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공포만 커져요. 구체적인 숫자를 모르니까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모든 빚을 종이에 다 적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다 꺼내세요. 어디서 빌렸는지, 원금이 얼마인지,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이걸 다 적어요. 엑셀에 정리해도 되고 노트에 손으로 써도 돼요. 중요한 건 시각화하는 거예요. 카드 할부, 신용대출, 주담대, 학자금 대출, 개인한테 빌린 돈 다 포함이에요. 빠뜨리는 거 없이 전부 다요. 이렇게 부채 지도를 그리면은 신기한 일이 생겨요. 막연한 공포가 통제 가능한 숫자로 바뀝니다. 아, 내 빚이 총 5천만 원이구나. 이 중에서 가장 금리 높은 게 카드론 1천만 원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뭘 해야 할지 보여요. 적군의 규모를 파악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부채 지도가 바로 그 정찰 보고서입니다. 지도를 그렸으면 이제 금리 사냥에 들어가야 해요.
부채 지도를 그렸으면 어떤 빚부터 갚을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해요. 금액이 작은 것부터 갚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는 편해 보여요. 빨리 하나 없애면은 성취감이 느껴지니까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틀린 전략이에요.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카드론 1000만 원 금리 18%, 신용대출 3000만 원 금리 5%가 있다고 쳐요. 카드론 금액이 더 적으니까 신용대출 먼저 갚으면 안 돼요. 카드론부터 갚아야 해요. 왜냐하면 카드론 18%는 매년 180만 원이 이자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신용대출은 150만 원이고요. 금리가 높은 빚은 가만히 있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의 저주예요. 이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무조건 금리 높은 빚부터 갚으세요. 원금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금리가 제일 높은 놈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갚으면서 동시에 신용점수 올리기도 병행해야 해요. 왜냐하면 신용점수가 높아야 나중에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고금리 빚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드 한도 소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 쓰지 마세요. 한도 꽉꽉 채워서 쓰면은 신용점수 깎여요. 이 사람 돈 없구나 하고 평가하거든요. 연체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루만 연체해도 기록이 남아요. 연체 기록은 신용점수에 치명적입니다. 돈이 없으면 최소 금액이라도 내세요. 연체보다는 리볼빙이 낫고 리볼빙보다는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제때 내는 게 나아요. 신용거래 이력을 쌓으세요. 아예 카드를 안 쓰면 신용점수가 안 올라요. 적당히 쓰고 제때 갚는 게 신용점수에 좋아요. 통신비나 공과금을 카드로 자동 결제 걸어두면 알아서 이력이 쌓입니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협상력이 생겨요. 은행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줄 테니 오세요 하고 연락이 와요. 그때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기회비용 저울질이에요. 빚 갚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빚금리랑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주담대 금리가 연 3%예요. 근데 S&P 500 지수 평균 수익률이 연 8%라고 쳐요. 그러면 주담대 갚는 것보다 투자하는 게 수학적으로 이득이에요. 빚 갚아서 3% 아끼는 것보다 투자해서 8% 버는 게 낫잖아요. 반면에 카드론 금리가 18%면요? 투자로 18%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빚 갚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무위험으로 18% 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10% 이상이면 무조건 빚 갚는 게 우선이에요. 5% 이하면은 상황 봐서 투자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 사이는 개인 판단이에요. 이 저울질을 잘해야 해요. 빚 있으면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용점수가 올랐으면 대환대출로 금리를 확 낮출 차례예요. 대환대출이 뭐냐면 기존 고금리 빚을 저금리 빚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드론 1000만 원 금리 18%, 캐피탈 대출 500만 원 금리 15%가 있다고 쳐요. 이걸 은행 신용대출 금리 7%로 1,500만 원 한 번에 빌려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금리가 확 낮아지죠. 매달 나가는 이자가 확 줄어요. 같은 원금인데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대환대출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좋아야 하고 소득 증빙이 돼야 하고 기존 빚 상환 이력이 깨끗해야 해요. 그래서 앞에서 신용 빌드업을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요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있어요. 햇살론, 세이망홀씨 같은 거요.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자격이 될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여러 군데 빚이 있으면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협상력도 생기고요. 빚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집중 공략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탈출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채무구제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예요. 아직 연체가 심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이자를 감면받거나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신용등급 하락폭도 비교적 작고요. 개인 워크아웃은 이미 연체가 심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자 감면뿐 아니라 원금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 어려워요.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한 공식 절차예요. 원금의 상당 부분, 최대 80에서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요.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돼요. 개인회생이 엄청 강력한 제도예요. 빚이 1억이었는데 2천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8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신용등급이 바닥을 찍고 기록이 남는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빚에 짓눌려서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빚이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재기예요. 국가가 마련해 놓은 안전망입니다. 자, 빚을 갚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빚의 늪에 빠지는 요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부 해보신 분들 아시죠? 힘들게 빼도 다시 찌면 허탈하잖아요. 빚도 마찬가지예요. 갚아놓고 다시 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금융 소화기를 만드세요. 예비비예요. 비상금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빚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돈이에요. 차가 고장 나거나 집 수리를 해야 하거나 갑자기 병원에 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비비가 없으면 카드 긁거나 대출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빚이 시작되는 거죠. 예비비는 월 필수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모아두세요. 월 200만 원 쓴다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요. 이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돼요. 예금이나 CMA에 넣어두고 손 안 대는 거예요. 비상시에만 쓰는 진짜 비상금이에요. 이게 있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빚 안 지고 버틸 수 있어요. 금융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하는 소화기인 거죠. 지출 통제를 위한 방어 시스템도 구축해야 가래요. 현금 봉투 시스템을 써보세요. 월급 들어오면 항목별로 현금을 뽑아서 봉투에 넣어두는 거예요. 식비 봉투, 교통비 봉투, 용돈 봉투. 봉투 돈 떨어지면 그 항목 지출은 끝이에요. 카드처럼 보이지 않는 돈이 아니라 실물 현금이니까 지출 통제가 잘 돼요. 강제 저축 시스템도 만드세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자동이체로 저축 통장에 돈을 빼놓는 거예요.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통제가 안 되면 경제권 이양도 방법이에요. 배우자나 가족한테 카드를 맡기는 거예요. 쓸 때마다 허락받고 쓰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극약 처방이에요. 이런 방어 시스템을 다 갖추면 요요 현상 막을 수 있어요. 빚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빚에 덫에 빠지는 원인은 세 가지예요. 금융 문맹과 과시 소비라는 개인적 요인, 소득보다 지출이 빠르게 느는 구조적 요인, 계층 이동이 막힌 사회적 요인, 탈출 전략의 핵심은 이거예요. 부채 지도 그려서 적을 파악하고, 금리 높은 빚부터 공격하고, 신용점수 올려서 협상력 키우고, 기회비용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상환하고, 대환대출로 금리 낮추기. 도저히 안 되면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개인회생 같은 채무 구제 제도를 활용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새 출발의 기회예요. 빚 갚은 후에는 예비비 만들고 지출 방어 시스템 구축해서 다시 빠지지 않게 하세요. 배청사는 단순히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자본주의 생존 원리를 깨닫는 과정이에요. 이걸 한번 경험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리고 모든 빚을 적어보세요. 부채지도 그리기가 첫걸음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1년 후 여러분의 재무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채 탈출 경험이나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힘이 되고 정보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재테크와 부채 관리에 도움되는 콘텐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